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5단원 중단원 2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대공황의 발생과 전체주의의 등장이라는 단원이고, 이 단원은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단원을 잘 알아야지만 2차 세계대전의 이제 시작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해두고 2차 세계대전과 이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공황, 이제 뭐 경제 대공황이라고도 부르고 세계 대공황이라고도 부르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가리킵니다. 1929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거의 100년 다 돼가네요. 역사를 뒤바꾼 경제 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이제 싹트기 셉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는 국가들 중에 어떤 국가들은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시스템을 좀 어려운 말로는 파시즘이라고도 부르고, 이걸 이제 전체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요 국가가 됩니다. 자, 일단 1929년 10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평범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뉴욕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주식이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겠다. 라고 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또 주식이 오르기도 하고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가격 변동성이 큰 거죠. 근데 이날은 마치 모두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것처럼 자기 주식을 다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순식간에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잘 살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이거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19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엄청난 5년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또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이제 부서진 것도 많고, 이제 아무래도 전쟁 중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힘들죠. 왜냐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도 왠지 좀 돈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TV를 바꾸고 싶어도 막, 어, 나중에 이 TV 바꿨다가 나중에 전쟁이 점점 길어져서 막 식량을 살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보통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부서진 다리나 이런 것들도 복구해야 되고, 전쟁이 끝나는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사겠죠. 기분 좋으니까. 이제 드디어 평화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물건을 사니까, 이제 이걸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는, 이제 신나서 막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겠죠. 왜냐면 사람들이 막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막 찍어냅니다. 와, 정말 사람들이 말 잘 사네. 그럼 더 찍어낼까? 또 사람들이 다 삽니다. 야, 그럼 더 만들어내자. 우리 돈을 많이 벌자. 이렇게 해서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이제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어느 날 이제 돌아보니까 공장에 이제 물건들이 안 팔리고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 물건이 왜 이렇게 안 팔리지 갑자기?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냥 물건이 항상 잘 팔릴 거라는 어떤 환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공장이 문 닫아야겠는데? 하고 공장에 이제 실업자가 생기게 됩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럼 실업자가 되면, 여러분, 실업자가 되면 집에 이제 소비할 돈이 갑자기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돈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바꾸려고 했다가 핸드폰을 바꾸기 어렵겠죠. 왜냐면 집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감소시키면 또 다른 물건들이 또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공장은 또 폐쇄됩니다. 그러면 또 그 공장에서 일하던 실업자들이 또 생기겠죠. 그럼 실업자들의 가족은 또 소비를 줄입니다. 그럼 소비를 줄이면 또 공장이 없어지겠죠. 자,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면서 이제 길거리에 온갖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이 글자 읽어보면, 일시정지 해놓고 읽어보면, 어, I know three trades, 세 가지, 이거 뭐지? 무역인가? 모르겠고, 영어 쌤한테 물어보고, I speak three languages.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년 동안 싸웠고, 아이가 3명 있고, 근데 3달 동안 직업이 없었고, 나는 하나의 직업을 원한다. 그 다음에 free soup, coffee and donuts for the unemployed. unemployed가 이제 실업자입니다. 음, 그래서 이 공짜로 밥 주는 곳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실업자들이 넘쳐나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당시 자본주의 사회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대로 자유방임주의, 국가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갑자기 근데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국가가 이 실업자들 그냥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악순환에 계속 빠지는 거죠. 계속 공장은 폐쇄되고 실업자 늘어나고 소비는 줄어들고 그럼 또 공장이 폐쇄되고 실업자 늘어나고 계속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니까 시장에 맡겨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애덤 스미스의 주장은 폐기되고 이제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제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합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내느냐? 국가가 주도해서 대규모 공사를 일으킵니다.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면 댐과 고속도로 같은 걸 건설할 때는 당연히 국가가 이제 노동자를 고용을 해야겠죠? 그럼 노동자들은 국가에 고용되어서 국가가 지불하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일정한 임금을 받게 되고 임금을 받으니까 이제 소비를 하겠죠. 소비를 하니까 다른 민간 공장들이 이제 상품을 판매가 되는 거죠. 상품 판매가 되니까 민간 공장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면서 야, 우리 갑자기 이제 상품 판매하려니까 사람이 없네?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고용되고 소비가 되니까 다시 다른 공장들도 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니까 또 소비하고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국가가 개입해서 끊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고용되고 이제 가격도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 이런 어, 국가 개입 정책 이걸 뉴딜 정책이라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뉴딜 정책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어, 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국가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에 개입해서 국가가 이런 어떤 돌아가는 역할을 국가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케인즈의 주장대로. 자,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임금을 받아내야지만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이런 노동자의 어떤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미국은 뉴딜 정책을 가지고 극복해냅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영국, 프랑스는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고 쌓여 있다고? 그러면 식민지에 우리 물건을 갖다 팔자. 대신에 다른 놈들은 우리나라 식민지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식민지와 하나의 어떤 경제 덩어리를 형성한다고 해서 이걸 블록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경제를 형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경제라는 말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식민지가 없는 나라 어떻게 될까? 식민지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 다른 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에는 물건을 팔 수가 없죠. 자, 독일, 이탈리아는 대표적으로 식민지가 없는 국가들입니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있던 식민지 다 뺏겼죠. 이탈리아도 뒤늦게 통일해서 이제 식민지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식민지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특히 독일은 여러분 전쟁 배상금으로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지금 다 파탄났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 혼란에다가 이제 실업자들은 이제 썽이 나 있고, 근데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 터지면서 이 여파가 전 세계를 불어닥치면서 실업자가 더 넘쳐나는 겁니다. 완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완전 이제 진짜 막 이 불만에 가득 쌓여 있는 국민들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 도저히 이런 어떤 위기를 누군가 나서서 극복해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강력한 독재자가 이 시기에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다 내 말만 따라라. 내가 다 극복해 줄게. 어, 너희 실업자 된 거 내가 다 구원해 줄게.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말만 다 따라.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어,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 우리 이제 민주주의 이런 거 필요 없다. 민주주의 같은 거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죠.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생각도 존중하고 나의 생각도 존중하고 그럼 우리 뭐 서로 절충해 나가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말만 다 따라. 어, 너희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다 행복해질 수 있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를 실제로 구원해 줍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냐? 군수 공장을 다 건설합니다. 자, 군사력을 키울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한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돈을 받겠죠. 실제로 이제 몇 년 동안 실업자로 살다가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돈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는 사람, 독일에는 히틀러, 그 유명한 히틀러가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특히 히틀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독일인이 이렇게 어, 고통을 겪을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우수한 민족이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냐면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이 우리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린 거고, 우리는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당시 어떤 절망에 빠져 있던 독일인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위안이 되었고, 그래서 독일인들은 어,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히틀러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히틀러를 지지하니까 막 돈이 생기고 직업이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어, 우리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국가의 말만 따라야 된다 하는 거. 모든 걸 희생하는 겁니다. 비판 같은 거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하는 일은 항상 옳으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파시즘이라고도 부릅니다. 파시즘. 그래서 무솔리나 히틀러를 파시스트, 이제 전체주의자, 파시스트라는 말로 이제 부르고, 아까 그래서 군수공장을 지어서 이제 군대를 키운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침략을 하는 겁니다. 옆 나라들을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침략이 잘못됐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판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와, 우리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구나. 우리 정말 강해졌구나.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침략을 통해서 이제 어, 국가의 발전을 점점 일으킨다고 생각했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도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천황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천황 중심으로. 그래서 천황폐하가 하는 말은 다 맞고 지금도 약간 일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천황이 하는 말은 신적인 존재, 천황은 신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1929년 대공황 터지고 나서 이제 침략 정책을 가지고 이런 위기를 극복합니다. 만주사변, 만주지방을 쳐들어가서 1931년. 그 다음에 중국으로 내려가서 중국 땅을 차지하는 이런 중일전쟁 1937년. 아마 역사의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걸 군국주의라고 부릅니다. 다 비슷한 용어입니다. 전체주의, 군국주의, 파시즘. 그래서 이렇게 이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을 채택해서 대공황을 극복한 나라들은 나중에 이 나라들이 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동맹을 이루어서 어떤 이런 나라들을 제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 되는 이 나라들을 우리가 추축국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